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이 대설이죠. 눈은 없어도 최강의 한파가 대신 몰려왔습니다. 오늘 하루 옷을 단단히 꾸며 매셔야겠습니다. 먼저 각 신문의 일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작 1시간 전에 국회에서 막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량 공유, 카풀 등 최근에 이슈인데요. 그 내용이군요. 석 달 전 서비스 준비를 마쳤지만 택시업계에 반발하는 그 입장을 정치권에서 고려를 해서 내년 시행, 당장 시행이 아닌 내년에 시행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자 사업이 보류가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 고민의 지점이기도 하고요. 이런 규제 계속 있어야 되는가 이런 또 고민 드네요. 이번엔 동아일보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한국당 3야 빼고 예산안 처리를 합의했습니다. 어제 소식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거의 모든 사안에서 갈등인데 예산안만큼은 같이 합의를 했네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15년 보유 1주택 종부세 50% 감면 등등등. 그런데요, 야3당이 주장하던 선거제 논의는 제외를 했습니다. 예산안과 선거제 같이 하자는 게 야3당의 주장인데 그래서 엄청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로 가겠습니다. 전 대법관 2명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어제 밤에 나온 소식이죠. 사법권 남용 혐의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법원은요. 공모 여부가 의문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자, 한유총 위법 확인되면 설립허가 취소. 칼 빼든 서울교육청 쪼개기 후원금, 집단폐원 협박 등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위법 확인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오늘도 네 분의 패널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오늘도 특별히 두 분의 현직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자리하셨고요. 장유식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신문 기사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손학규의 단식. 그리고 손님은 폭군인가요? 손님은 왕이란 말은 있는데. 광주형 일자리 자초, 마지막으로 제이노믹스 설계자, 떠나다.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된 소식부터 좀 다뤄보지요. 여기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모두 기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원 범죄 성립 법리상 의문이 든다. 기각 사유입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16기수 아래 후배 법관에 현명한 판단 호소한 두 전직 관 이런 호소가 작용을 한 걸까요? 여기 내용 더 보죠. 4시간 40분 검찰과 치열한 공방,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부인을 했어요. 박병대 부적절한 건 없었다 항변. 고용한 주도적 위치 아니다 강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각 결정 소감 한마디. 전직 대법관 신분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이외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국무총리직 제안받으신 게 대가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후배들이 알아서 벌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블랙리스트 지지 안 하셨습니까? 영장 기각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추위에 대표한 소감. 고생들 많습니다. 다음에 말씀. 그 전직 대법관 신분이 결정 영향 미쳤다고 보십니까? 추위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인사기록 삭제 정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기회에 지금 수사 중이니까. 후배들이 다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고 추위에. 정말 후배들이 알아서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장영식 변호사.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 결국은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 범죄 성립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범죄 성립 그 자체의 예. 의문이라기보다는 예.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좀 어. 의문이다. 좀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임종원 실장에 대해서 이미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라고 예. 이미 영장에 나왔기 때문에 예.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데 아마 이분들이 임종원 실장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예. 보고하면서 일이 이루어졌고 자신들이 그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변론을 했고 아마 그게 좀 주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관여했는지 여부가 좀 불분명하다, 의문이다. 그런 부분에 법원이 좀 초점을 맞춘 거네요, 그럼. 그렇죠. 예, 공모 관계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자, 이 영장 기각이 나오자, 결정이 나오자, 좀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일각에서 이제 제19 감싸기다 역시 사법부다, 이런 반응. 그리고 반면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보인다라는 또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19 감싸기 이런 시비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예. 영장 전담 판사의 전력까지도 검토를 해서 예.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분에게 맡겼다. 뭐 예.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재판 거래 자체에 대해서 CCBB를 가려야 되고 예. 나중에 재판까지 가서 정말 벌을 줘야 되는지 여부는 추후 문제이지만 예. 이 전직 대법관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사실 관심이 있는 거지. 형사 사건에서요. 기본적으로 현행범이거나 도주 우려가 있거나 또는 증거인릭 이 해당 사유가 없는 한은 불구속 상태에서 예. 기소를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게 예. 미국 형사법상 뭐 변호사님이 앞에 계십니다만 예. 맞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굳이 꼭 이 대법관이라는 두 분 이 신분 때문이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 예. 있거든요. 공권력, 특히 검찰 권력 쪽과 죄가 없음을 변호인과 함께 항변을 해야 되는 피고 쪽은 당연히 분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재판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판 뭐 이런 걸 감안하면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상으로도 예. 사실은 굳이 구속을 하지 않고도 재판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예. 이 건은 뭐 원칙대로 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 두 대법관에 대한 구속을 왜 검찰이 고집을 했을까? 예. 결국은 양성태 전 대법원장 소환을 둘러싸고 뭔가 이 정황을 맞추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까지 가야 그렇습니다. 되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미 지금 이 두 대법관에 대한 예.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적인 사안이 돼버린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원 의원 나오셨으니까요. 아무래도 오늘 논평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 당의 입장.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 두 전직 대법관의 기자들의 질문에 예. 답하는 걸 보면서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오. 어쨌든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 고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추위에 고생이 많다는 말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는데요. 뭐 얼마 전에도 그런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기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하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뭐 후배 법관들 앞에서 현명한 판단을 호소할 게 아니라 본인들에 의해서 지금 정말 고통받고 있는 후배 법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법부 전체가 불신받고 있고 예.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판사들이 심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구명을 위해서 예. 후배 법관들 앞에서 현명한 판단을 호소할 게 아니라 예. 본인들로 인해서 지금 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많은 법관들 정말 마음이 수검대기가 됐을 텐데 예. 그 후배 법관들을 위로하는 게 먼저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적어도 저 정도의 위치에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입니다. 본인들의 구명을 위해서 저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나는 주도적 위치가 아니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예. 주도적 위치에 본인이 아니었으면 누가 그럼 주도적 위치에였고 본인에게 누가 또 지시했던 예. 윗선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밝힘으로써 예.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전직 대법관들이 저런 식으로 무책임한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질타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기사를 좀 하나 보고요.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두 전직 대법관이 주장한 내용들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경향신문입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리를 제안했다. 본인에게. 그러나 본인은 거절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영한 전 대법관, 청와대와 재판 거래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 더 보면요. 일부 사실관계만 인정.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뭐 신경 등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요. 이겁니다. 박근혜가 총리를 제안했다. 박병재 전 대법관. 글쎄요.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백승주 의원께서도 요 기각된 사실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죠. 우선 전직 대법관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영장심사에서 혜택을 받았어도 안 되죠.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은. 그 혜택을 받았을 걸 의심하는 분들이 이제 제 식구 감사기다. 이런 이야기 시각을 드러내는데 저는 혜택을 받았어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받았어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직 대법관이나 전직 고위 관리라 해서 특혜 받아서 안 되지만 또 특별히 불이익을 받아서 안 된다는 그런 원칙에서 이렇게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영장 발부 전담 부장판사의 그 기각하는 사유 중에 범죄 성립이 되는지 의문이다. 이 얘기에 우리 귀를 한번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장훈식 변호사께서 그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범죄 사안 자체는 존재하지만 관련성 여부에 범죄 대한 성립이 되는지 있다고 의문이라 이 말에 대해서 이 수사하고 기소를 담당한 검사는 참 부끄러워야 됩니다. 영장 발부하는 전담판사 하루에 수십 건 수백 건 할 텐데 범죄 성립이 되는 것조차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검사 또 이것을 구속되기를 바라는 시각에 제 식구 감사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법 가치에서 봤을 때 행사 여러 가지 절차상의 그 수사 관련 법을 봤을 때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속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기각을 계기로 불구속 수사에 대해서 좀 더 검찰이 성찰하기를 바라고요. 그 지금 뭐 박병대 전 대법관이 이병기 당시 청와대 실장을 만난 그것을 가지고 그때 뭔가 재판 거래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수사하고 그것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겁니다. 왜 만났느냐? 그때 총리 교체와 관련해서 총리 할 가능성이 저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 이걸 물었다고 이걸 솔직히 이야기한 거죠. 그런 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자기 이런 재판 거래 있었을 거라 이렇게 추정하고 그 여러 가지 그걸 언론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 적절하게 진실 이야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진짜 그 전직 대법관에 대한 특혜도 줘서 안 되고 또 불이익을 줘서 안 되는 그런 아주 상식적인 판단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뜻하는 점에서 저는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강 의원께서는 이 총리직 제안했다는 뭐 본인은 이게 거부를 했고 거절했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사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설명을. 근데 이제 본인이 그 당시에 이 말, 소위 말해서 알리바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저는 이거는 약간 충격적으로 봐야 될 사안이죠.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박근혜
그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과 이 양승태 대법원이 뭐 여러 가지 좀 거래들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대법관 한 사람에게 만나서 총리직을 제안했다는 얘기는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 제안받았던 사람은 야, 대통령이 나한테 총리까지 제안할 정도야 라고 하는 것 자체로 이 상권 분립은 심각하게 저는 훼손되고 침해될 수 있는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 제안을 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그 제안을 받았던 대법관 자체로 그 관계가 정말 독립적인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법관도 저는 엄청 흔들렸을 거라 생각하고 결국은 이런 농단의 시작이 그런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제안에서부터 다 시작됐고 그걸로 정말 이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사법부가 유착되어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가 저 총리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 굉장한 관심이었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일단 기각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항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